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과적 평가 매뉴얼 다빈더 Q&A 이제 7번째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좀 끊겼죠. 다른 영상을 먼저 좀 올리다 보니까 7번째 시간을 좀 늦게 가진 점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짝수기간은 평가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셨어요. 저도 저희 거래처들 평가 다 마무리가 됐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가 부족했고 뭐는 잘했고 이런 걸 저 나름대로 스스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한 걸 토대로 말씀을 영상에서 많이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제과급여 평가별 다빈더 Q&A는 내년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또는 올해 평가 끝난 기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숙지하고 알고 넘어가시는 행동이라 봐주시면 되세요. 그럼 저번에 6번째 시간에는 급여지원 계획서까지 질의응답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급여지원 적절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째 질문인데요. 평가 급여지원 적절성이라는 항목입니다. 자 수급자 요청으로 단순 시간대가 변경되거나 병원 동행 시간 초과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하루만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때도 변경 세야를 기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말로 그냥 땜빵 하러 가거나 수급자 모두 갑자기 바꿔가지고 그쵸?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변경 사유를 기록해야 되는지 자, 그 얘기인데 자, 공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만 단순 시간대만 변경할 급여지원 계획 변경은 변동사항이 없다면 급여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 해정하지 않습니다.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수빈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별도 서식 또는 장기 급여에 충실하게 작성하며 인정합니다. 단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서비스 내용 변경 또는 기능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급여지원 계획을 변경해야 평가 시 인정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상 서비스가 바뀌면 기록지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기록기에 이제 적으면 돼. 단순하게 지금 얘기처럼 단순하게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서비스 계획이 아예 일시적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급여지원 시간이 아예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인증서가 새로 나왔는데 우리가 시간이 바뀌었다. 그럼 당연히 공단에다 급여계획서 입력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하게 하고 계시는 거고, 따라서 이제, 이 평가 질문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매일 이렇게 일시적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기록지에만 적어 놓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크게 변화되는, 즉, 우리가 인증서가 갱신돼서 아예 서비스 내용 시간이 우리가 바뀔 때,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상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잖아요. 우리가 변경동의서를 그럼 그걸로 또 커버해가지고 가면 또 이 당시에 또 우리가 평가에서는 굳이 급여계획서를 또 기록하지는 않아도 돼요. 우리 평가에서는 급여계획서가 연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공단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1년에 급여계획서 한 3-4번 해야 되고요. 요구사정도 3-4번씩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나 힘들어요. 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우리가 등급 변경될 때마다 요구사정 해야 되나요? 그럼 당연히 그 공단 그쪽 평가 쪽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면 좋으니까요. 자기네들은 상관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Q&A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평가 매뉴얼을 많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질문 항목도 볼게요. 우리가 51번째 급여지원 적절성 항목 질문인데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급여지원 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급여지원 기록지에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데 급여지원 계획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나요? 자, 이거는 평가에서 우리 복지사님들 또는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극악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일단 공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급여지원 계획서 필수 작성에 대해 2019년 6월 법 개정이 이루어짐을 근거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지원 변경 사유와 내용을 반영한 기록에 대해 급여지원 기록지 또는 기간 자체, 기록지 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개정된 23년도 개정된 제과급여 평가매뉴얼 근거로 기존 급여계획을 변경한 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유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서를 제작성한 데 급여를 제공하거나 사유가 지속된 기간 동안 기록지, 상담일지, 프로그램 제공일지 등의 기존 계획 다른 사유를 건건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수급자 상태가 자주 변화할 수 있고 그때마다 급여계획을 제작성이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요양평가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기관을 위해 수급자의 급여계획은 변경이 발생했을 시 급여기록지 등이 일지에 건건히 사유 계획을 작성하며 급여를 제공했다가 해당 사유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을 판단된 경우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해야 합니다. 단 해당 내용에 대해 기간 운영에 있어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14년 제과 평가 매뉴얼 다빈더 사례집 1차 즉 23년 2월 13일 다음 날부터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죠? 굉장히 말도 많이 해놨고요. 그냥 제가 읽어봐도 뭐라는 거야. 굉장히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다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다 하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지금 일단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급여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발생됐어요.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우리가 수급자가 원하거나 보호자가 원하거나 기능 상태가 변할 때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만약 그런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니네 다 해야 돼요 라는 얘기예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뭐 2019년 법 개정은 필요 없고요. 우리는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지금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아래에서 뭐 2023년 2월부터 다음부터 적용된다는 이미 적용돼서 우리 평가는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예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만 알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껌껌이 뭐 굳이 이게 사유가 발생된다는 걸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야 이거는 정말 계획을 정말 필요할 것 같아. 보호자가 너무 강렬히 원하든가. 그죠? 예를 들어 보호자 수급자가 강렬히 원해 시간을 바꿔달라고. 그럼 우리가 급여 시간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면 되죠. 그때 받는 거고 기능 상태 변화도 내가 판단했을 때 정말 변했을 때 그때만 작성하는 걸로 가주시는 게 이게 깔끔하게 넘어가는 거지. 지금 여기 말한 대로 가면은 기록지다, 뭐 주간 상태 기록지다, 상태 변화 기록지다, 뭐 프로그램 일지에다 껌껌이 다 작성하고 하다 보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근데 원래 FM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좀 편하게 가실 거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에서 보호자가 시간 변화를 요구했을 때. 근데 이것도 보호자가 요구한 거든 안 하든 누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는 이거를 인증서가 갱신되거나 인증서가 새로 나와가지고 시간이 완전 변경되거나 할 때나 또는 아니면 아까 그냥 아예 그냥 보호자가 시간을 아예 바꿔줘 나 그럼 그럴 때 그냥 변경계획서 하나 작성하시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능 상태 변화에 의한 거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 등급이 뭐 3등급에서 1로 넘어간다면 기능 상태 변화가 강하게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내가 그걸 막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기록지 적다 보면은 끝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그죠? 따라서 이 항목은 점수 획득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들 하시고 저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저는 다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자, 이 평가 항목은 급여 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급여 변경 사유는 뭐다? 기능 상태 변화가 되거나 수급자가 원하거나 보호자가 원할 때만으로 좀 한정하세요. 그 다음에 짜잘이 변하는 거는 좀 뒤로 빼고, 그죠? 그럼 그 사유 중으로만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그 작성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을. 근데 계획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기 보시는 거는 주간 상태 기록지에 적어도 인정을 하고요. 기록지 특이사항에 적어도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일지에도 적어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평가 항목은 연일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급자가 지금 3년 동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있으면 돼요. 한 번이라도. 그럼 우리가 이번 뭐 시간이 변하든 그런 한 번만 급여 계획서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세한 작성법은 제가 응용편에 올려놔 드렸어요. 응용편에 급여행 적실성 검색하셔가지고 읽으시면 되세요. 이 질문 내용만 보면은 아마 기관들이 굉장히 헤맬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적어놨어요. 너무 복잡하게 다 해라. 다 해라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형태를 좀 줄여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이번엔 이제 우리 2023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죠. 직원 변경입니다. 직원 변경에 대한 새로운 질문인데 자, 볼게요.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중 한 명이 교체된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야 되나요? 네, 직원이 바뀌었잖아요. 자, 시설장이나 공단에서 얘기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설장이나 관리자가 동행하여 급여 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야 합니다.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기록에는 필수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죠? 하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교체도 어쨌든 직원 변경인 겁니다. 자, 직원 변경 질문이 나왔는데요. 또 53번째 질문입니다. 자, 급여 제공 직원이 A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내에 수급자 상담을 실시하지만 7일 만에 B로 다시 교체된 경우 14일 내에 상담을 어떻게 실시해야 되나요? 자, 여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땜빵이죠. 땜빵 예를 들어 제가 용어를 공식상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뭐 하루 뭐 이렇게 넣었다가 빠지고 하루 들어갔는데 막 어르신이 너무 막 힘들게 해가지고 영세 그만두라 그러고 자 이럴 때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 거는 읽지 마시고요. 다만부터 보시면 돼요. 다만 변경일부터 14일이 도래하기 전에 급여행정이 다시 교체된 경우 일시적인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상담을 미리 실시해도 인정한다. 자 그럼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직원이 바뀌었는데
14일 이내에 다시 바뀐다. 그거는 상담일지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14일이 넘어가서 한 16일, 15일 만에 바뀌었어요. 또 그거는 상담일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그냥 결정지고 갈게요. 저 내용 다 읽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사례관리 질문입니다. 이 사례관리 질문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사례관리는 뭐 전통적으로 힘든 항목이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나 복지사님들이 또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항목이고요. 저도 그래서 영상으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54번째 질문인데, 자, 질문 내용 좀 볼게요. 자, 사례관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반영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수급자의 문제 또는 욕구를 해결하려 노력했다면 사례 결과 반영으로 인정이 되죠. 단,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반드시 증명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도 그래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사회가서 다양하고 하는데,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적절한 급여를 제공할 때 인정합니다. 지역사회 자원은 뭐, 지자체, 의료기관, 복지자원을 하는 범위를 특히 규정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저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자, 그러면, 제가 평가 항상 저희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죠. 평가를 복잡하게 가지 마시라고요. 그냥 급여계획서 하나 넣으세요. 급여계획서 하나 넣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지역사회 자원 연계라면은 그쪽 연계 협약서에 들어와야죠. 연계에 따른 증명서류 절차 들어와야 되면 일지라든가 뭐든가 사진으로 증명까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이시죠? 내용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굳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같은 걸로 통해서 하시면 좋지만 어려워지기 때문에 급여계획이나 뭐 상담일지나 주간 상태 기록지나 저는 급여계획서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커버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급여전 사례관리 질문이 별로 안 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23년 새롭게 또 신설 항목이죠. 급여전 결과평가. 자, 55번째 질문인데 한번 볼게요. 급여 제공 직원이 주 1회 이상 작성하는 수급사 상태 변화를 RFID 태그의 특이사에 적성해도 인정돼. 이건 뭐 많이 설명드렸죠? 인정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56번째 질문 내용인데요. 급여전 결과평가 내용입니다. 급여전 기록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제공대장과 서명부가 모두 있어야 되나요? 자, 우편으로 보냈다면 서명부는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공대장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평가관이 바라봤을 때 전체 명단에서 누구는 우편으로 보냈고 누구는 가족회의라도 안 보내도 된다는 게 한눈에 보니까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공단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기록지를 우편 및 이메일, 사진 전송 등의 방법을 보내는 경우 제공대장과 함께 객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하며 직접 한다라는 경우에만 서명부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즉 제공대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나 우편으로 보낸다면 서명부는 필요 없습니다. 직접 수령할 때만 서명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린 평가 준비할 때 증명이 중요하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럼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급여 결과평가 질문인데요. 자, 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사지 못하여 수기 작성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 작성해야 되나요? 네. 기록지를 무조건 작성을 하면 이분이 태그를 뭐 365일 중에 364일을 찍었어도 하루가 안 찍힌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록지를 작성하잖아요. 기록지를 작성한 거는 무조건 주 1회 제공해야 됩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편이든 월간 발급 대장이 따로 있는 거고요. 기록지로 하시는 뭐 빵꾸가 뭐 이렇게 하루를 태그가 인식을 못 해가지고 기록지를 쓴 날도 기록지에 대한 좁다라는 거와 서명부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간지라든가 밑에 급여행 기록지 아래에다가 부본 수령 확인합니다. 저도 이거 안내 드렸었어요. 영상 보세요. 영상에 설명 다 드렸어요. 그렇게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발급대장이나. 역시나 신설 항목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물론 기록지나 이런 건 예전부터 있던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58번째 결과평가 질문인데요. 현재 급여를 이용 중인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12월에 급여 결과평가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 결과를 인정하는 기준이 되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분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욕구 사정을 하거든 급여계획서를 작성했잖아요. 그 급여계획서 작성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12월 달에 다 한 다음에 1년이 넘어가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마다 1년이 언제 도래내 만에 따지다 보면 내가 놓칠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12월 매년 12월이 됐을 때 결과평가를 싹 다 진행하든가 아니면 매년 1월이 돼서 진행하든가 어떤 그런 거는 내가 기존 작성된 급여계획에서 1년 안에 결과평가를 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기준만 맞다면 충분히 다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23년 12월에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개별 계획서를 작성하면 평가 기준 무조건 만족이 되세요. 그죠? 근데 우리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과평가를 내면 굳이 3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결과를 내고 그날 또는 다음 날까지 그 계획서를 반영해서 마무리를 지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크게 문제 없게끔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내용을 좀 볼게요. 결과평가 내용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59번째 질문입니다. 자, 급여 적응 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 결과평가를 평가한 거로 인정하나요? 네, 인정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 우리가 12월에 가기 전에 해야 되는 항목 중에 있었던 거죠. 그죠? 앞선 영상 올려드린 거에. 자, 공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급여 결과평가를 할 경우 일자 총평 종합소견 작성자 확인되도록 관련 기록 작성 인정합니다. 자체로 한다면 따라서 급여적 모니터링을 충실히 작성하여 결과평가의 확인사항 그래서 모니터링에 이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확인되면 그래서 결과평가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기관들은 12월에 가기 전에 최대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체 서식이라면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2023년도 장기간 기간 재가급여 평가및 다빈도 Q&A 2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7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8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하루에 한 15분 정도 내셔가지고 영상을 들으셔서 이런 게 있구나 귀로만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평가 준비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